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제 영상의 댓글에 예전에 적심을 한 영상, 뭐 중간에 그 적심 과정, 그다음에 성장 과정을 보여드린 영상에 블루 서프라이즈 적심했던 영상을 보시고 지금은 어떻게 잘 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요 녀석이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이 블루 서프라이즈는 2020년 5월 22일 날 파랑새와 함께 적심을 했는데 요 블루 서프라이즈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적심을 했냐면 잎 하나가 문제가 좀 있어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띄고 보니까 목대가 까뭇까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꽃대를 타고 가서 그 꽃대가 있었던 자리가 그러니까 병증이 와갖고 새까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꽃대가 있었던 자리를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화상이 아니에요. 다른 질병 증상입니다. 요거 지금 요거. 왜냐면 얘가 커버를 씌워놨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요거는 보니까 이게 뭘까? 응애 탄저?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좀 그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자, 적심해갖고 이렇게 얼굴이 하나, 둘, 세 개, 큰 거 세 개, 작은 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보여드리는데 시작하시는 초보 다육맘께 블루 서프라이즈 키워보시기를 제가 진짜 강추 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이렇게 추천드리지만은 저는 블루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볼 때마다 샀는데 요새는 블루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는 제가 대형 군생으로는 진짜 얼굴이 많은 군생으로는 자주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진짜 초보 다육맘께 추천드리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온슬로우, 벤바데스 뭐 다 요런 다육들이 그런데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그러니까 그만하게 얼굴도 이쁘지만 좀 웃자람도 조금 덜하고 성격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블루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얼굴 자세히 보시면 뭐 닮았나요? 저는 라즈베리 아이스 같은 그 베리 종류 다육들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모가 베리일 거라고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추천이 뭐야? 추측을 하는데 제가 요거에 관련된 이제 어떤 글을 예전에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글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냥 뭐 사진 올리고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샀다 분갈이 했다 뭐 꽃을 폈다 이 정도가 블로그가 많은데 예전 블로그들은 그 어떤 해당 다육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 글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요 블루 서프라이즈 이름이 지금 잘못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블루 서프라이즈는 원래가 엘레강스와 아가보이데스의 교배종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길바의 자매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양 자체가 이제 베리 얼굴을 베리 얼굴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남사에서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를 그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걔는 진짜로 딱 베리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가 있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블루 서프라이즈로 그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요 블루 서프라이즈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넙더구리한 블루 서프라이즈는 보통 앤드류스 초이스라고 부르는 호주의 육종가가 만들어낸 교배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랑 뭘 만들어냈다고 추측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원종 요 블루 서프라이즈에다가 릴리 시나를 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요 녀석은 앤디루스 초이스 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액풀에도 지금도
이게 있어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검색을 하면 전혀 다른 얼굴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은 그러니까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블루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한쪽 부모는 릴리시나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주 블루 서프라이즈라고도 불러요. 호주 블루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호주 육종가가 만들어내서 호주에서 이제 만들어낸 다육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모란장에서 호주 블루 서프라이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재배를 했던 그 농가는 요게 그냥 블루 서프라이즈하고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그러면은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고 다른 한쪽이 릴리시나라고 하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가격대가 다른 국민 다육이에 비해서 진짜 가격대가 착해요. 그래서 정말 요거는 강추드려요. 성격도 정말 착해요. 지금 제가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얼굴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 가격대가 착하다는 거는 그만큼 성격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번식이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여러분 초보 다육맘께 진짜 추천드리는데, 자, 한쪽 부모가 릴리시나, 한쪽 부모가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요 앤드레스 초이스, 우리가 보통 흔하게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요 다육이 색감은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릴리시나의 색감이 정말 묘하게 투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빛감으로 물이 들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저렇게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저는 얘를 볼 때마다 베리는 베리인데 넓적하게 밀어놓은 베리의 입장을 닮은 것 같아갖고 되게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쪽 부모가 이제 베리였던 거죠. 자, 이렇게 그때 블루 서프라이즈 지금 이렇게 거리대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 녀석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거 블루 서프라이즈 궁금해 하셔가지고 요번 시간에는 제가 블루 서프라이즈 이야기 주로 드렸는데, 적심했던 블루 서프라이즈 지금 그 2년 넘게 지금 키워서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육이 군생은 물론 제가 이제 뭐 전문적인 재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취미로 그냥 키우는 것 뿐이지만은, 자, 이렇게 적심이든 자연이든 군생으로 키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그래서 요즘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서 자꾸 군생을 보면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든 뭐 자연군생이든 적심군생이든 가릴 것 없이 군생은 자체가 키워내기 어렵기 때문에 군생을 여러분 강추 드리는 거예요. 이 블루 서프라이즈 2년 키웠고 겨우 요만큼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내 재주로는 군생을 못 만드는구나 이 생각. 요것도 지금 1년 됐어요. 요거 지금 이 더스티 로즈도 적심해갖고 이 정도 지금 만들어낸 게 1년인데, 게다가 뭐 이게 그냥 적심군생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마 적심해서 내려앉힌 애도 여기 같이 지금 막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내기가 어려워요. 요 아메스타는 원래 얼굴 하나였는데 애벌레가 뜯어먹어가지고 요것도 지금 적심해서 키워낸 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요만해. 진짜 요만해요. 이게 요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말 적심은 농장 사장님이 진짜 정말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선물처럼 진짜 그렇게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다육이를 좀 키워보고 하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정상 아니면 취향상 외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외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여기도 외도. 자, 이렇게 외도 저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끝까지 그래도 자기 취향 고수하셔야 됩니다. 자기 취향 고수하시고 나중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때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거리대에서 다무떼기 적심했었던 블루 서프라이즈 2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블루 서프라이즈에 관한 약간의 정보도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거리대에서 빗물 지금 장맛비 훨씬 맞고 지금 크고 있는 제 거 방울복랑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나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자, 여기 애기들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심지어 웃 자랐네. 자, 여기 지금 햇볕이 좀 좋아? 네가? 꽃은 지금 피우다가 얘가 뭔 사정이 있었는지 사그라들었어요. 꽃이 이렇게 예쁜 방울복랑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고요? 자, 여러분들께 어떤 특정 다육이가 특정 시기에 잠을 잔다.
그다음에 물을 주면 안 된다. 너무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다육이 키우기를 하고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처음 2019년도에 키울 때는 멍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키웠고 2020년, 2021년에는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신경 써서 키웠는데 해보니까 왠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조금씩 하면서 제가 지금 키우기법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나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나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같은 뭐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을 위한 뭐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나만의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제가 약간씩 키우기법을 지금 비틀어가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그냥 관찰하시면 되겠죠? 뭐야 이거 뭐가 물이 여러분 쉽게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은 해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육이 잎에 하얀 어떤 그런 그 있어요 여러분. 다육이 분가루하고 그 다음에 야근하고 좀 다른 그런 느낌의 아주 하얀 쬐끄만 그 벌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득지득지 붙어 있다거나 반짝반짝거리는 진짜 그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올리고당을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은 아주 미세한 그런 반짝거림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까만 그 배설물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100% 해충이 있는 거니까 다육이들 얼굴 봤을 때 지금 제가 저 하얀 저거 약간의 얼룩 있죠? 요거 보고서 좀 이상한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부존나비 애벌레가 돌아다닌다 하면은 정말 배설물 자국이 있어요. 배설물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